나는 홍범도 제5장 읽겠습니다.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읽네요. 을미년 동짓달 열하루 정오 어제 몇씩 짝지어 서광사를 출발한 의병대원들은 원산포구에 있는 고만동의 어창에 모였다. 고만동 어창은 포구 서쪽 가장위에 자리했고 일군 보급창은 포구 동편 선창 가까이에 있었다. 원산포구는 15년 전인 경진년에 부두 축조공사를 시작해 이태 후인 임오년 4월에 완공하고 개항했다. 관습대로 포구라고 부르기는 해도 보통 포구와는 다르게 원산포구는 신식화되었고 범도가 이를 당했던 몇 해 전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넓어졌다. 사람도 덩달아 많아졌다. 범도는 그간 고천동을 데리고 3차례 사전 답사를 했다. 고천동은 금년 18살로 제 14살에 자신이 구한 범도를 사뭇 따랐다. 4년 전에 범도는 오경과 함께 그의 친가가 있는 북청 안산사로 향하던 중에 덕원에서 건달 패거리를 만났다. 놈들을 얕봤던 탓에 머리통이 깨지며 쓰러졌다. 깨어난 곳이 원산포구가 바라다 보이는 대고도 앞개골 고만동 집이었다. 대고도 앞개골에 고만동 집이 있네. 고천동이 쪽배에 실려있던 범도를 발견했다. 처음에 시신인 줄 알았다고 했다. 깨진 머리통과 파릿대가 와글와글 붙어있고 곧 구더기가 슬게 생겼다라고 했다. 범도가 깨어난 것은 쓰러진 날로부터 10하루 뒤였다. 고만동 형제가 건달 패거리 정체를 알아왔다. 덕원 바닥에서 건달패로 유명했던 놈들이었다. 놈들은 범도가 죽은 걸로 여기고 쪽배에 실어 바다에 띄워버리고 오경을 여각에 팔아먹었다. 범도는 깨어나서도 보름이나 지나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실려왔던 쪽배를 타고 원산포구로 돌아갔고 고만동과 함께 밤에 여각 주인 할멈방으로 들어갔다. 여각 할멈에 따르면 오경은 잡혀왔던 이튿날 새벽에 갇혀있던 광에서 도망쳤다. 이불을 찢어 꼬아서 줄을 만든 뒤 갇혀있던 광의 창을 통해 달아났다. 범도와 고만동은 강도로 위장하느라 여각 할멈이 감추고 있던 돈괴를 뺏어 나왔다. 돈괴를 뺏긴 채 재갈 물려 묶여 있었던 여각 할멈은 이튿날 식구들한테 발견된 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다가 기암했다. 할멈이 깨어났을 때 풍에 걸렸더라고 했다. 여각 할멈이 강도당하고 풍 맞아 숨만 쉬게 됐다는 소문이 덕원 부중에 짜하게 퍼졌다. 범도는 여각에서 뺏어 나온 돈으로 고만동네 식구로 하여금
원산포구에 어창을 차리게 했다. 천동은 범도 덕에 제 집안 어창이 생겼다고 여겼다. 몇 해 만에 만난 범도가 의병대장이 됐노라 하자 저도 자원했다. 범도는 그를 원산포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고정 의병대원으로 삼았다. 천동은 원체 주변머리가 좋아 처음부터 통역 박가를 찾아다니며 일본어를 가르쳐달라고 엉겨 붙었던가 보았다. 통역 박가가 고천동을 정식 제자로 들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무 때나 보급창을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범도로서는 뜻하지 않은 수학이었다. 일본군 보급창 동정을 살피러 갔던 고천동이 숨차게 뛰어 들어온다. 구만동 내외가 끓인 국밥으로 요기를 하고 있던 대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천동을 쳐다본다. 대장님, 일본군 12놈이 새로 들어왔어요. 소각 끄는 수레를 석 대나 데리고서요. 물건을 실어 가려나 봐요. 수레꾼들은 우리 조선 사람이던 영마착꾼들인 것 같던데요. 당장 짐을 싣기 시작하던? 아니요. 통역 박가하고 영마착꾼들은 돌폰의 주막으로 들어갔고요. 일군들은 창안 급식소로 들어가는 거 보고 왔어요. 대문 앞에 선 경비병은 몇이나 되는고? 2놈이요. 보급창 옆에 있는 돌폰의 주막에서 일군 급식소도 운영한다. 반찬은 주막에서 만들고 밥과 국만 급식소에서 끓여내는 식이라 했다. 밥 먹고 다시 가서 짐을 서둘러 싣는지 여유를 부리는지 살펴봐라. 그들이 오늘 떠날 것인지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내일 아침에 출발할지 알아보라는 것이다. 수협이 대원들 식사 수발을 들고 있던 고만동과 함께 나섰다. 대장, 우리가 우선 돌포내에 가보고 오겠소. 천동이는 밥 먹어라. 그럼 다녀들 오시오. 두 사람이 주막에 밥 먹으러 가는 듯이 여상하게 어창을 나간다. 만동네 어창 전 주인이 돌포 부친이었다. 돌포는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는 물론이고 배타기 자체를 싫어했다. 배멀미 때문이었다. 돌포는 부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창에서 어부들과 장사치들을 상대했다. 부친이 돌아가자마자 어창을 매물로 내놓았다. 그 어창을 고만동네가 매입했다. 돌포는 어창판 돈으로 포구 동편에다 규모가 제법 큰 주막을 열었다. 동편 끝에 있어 외진 돌폰의 주막은 술꾼과 노름꾼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달포전 일군이 들어오자마자 술 시중 드는 계집 셋을 들여놓았다고 했다. 대일본 제국 조선 덕원 군창 보급창 대문 현관에 그렇게 버젓이 쓰여 있다. 대문체 추녀가 부영 대문처럼 높고 넓다. 보급창을 둘러싼 담장은 부영 담장처럼 7척 높이고 쪽문 하나 달려있지 않다. 일군이 차지하면서 허물어진 담장을 보수한 탓에
파고들 틈이 없었다. 범도와 수협은 부대를 4개 소대로 나눴다. 1소대는 홍범도 이하 소총수 6명이고 2소대는 김수협 이하 소총수 6명이다. 1, 2소대는 보급창 담을 넘어 침투한 뒤 보급창 내에 있는 일군을 사살케로 했다. 3소대는 포수 최순득 이하 화승총수 4명과 부사수 4명, 보조병 8명이다. 4소대는 포수 우성문 이하 화승총수 4명과 부사수 4명, 보조병 8명이다. 1, 2소대가 보급창을 치는 동안 3, 4소대는 주변을 경계하면서 포구 사람들이 군창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 더하여 돌폰의 주막에서 묵고 있는 영마차꾼 셋을 생포하면서 돌폰의 주막 붙박이 식구들을 장악하기로 했다. 범도와 수협이 먼저 대문체 옆 담장 위로 올라선다. 일군들은 조선 사람들을 꿈쩍도 못하는 허수아비나 돌멩이 정도로 여기는 성 싶다. 한 달 전 천령에서 쟤네들 병사 12명과 통역을 이뤘음에도 경계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숙사 5방 중 가운데 있는 큰 방 불이 환하고 시끌벅적하다. 노름판을 버린 것 같다. 창고 앞에서는 경비병 둘이 화로에 손을 쬐고 있다. 눈은 내리지 않아도 동짓달 밤바람은 살을 앤다. 경비병들은 군복 위에 두툼한 외투를 입었고 군모에 덧쓴 털모자는 귀가 다 덮고 있다. 군모에 덧쓴 털모자는 귀를 다 덮고 있다. 대문체 옆 마당으로 내려선 두 사람은 창고 뒤편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창고 앞에 보이는 모서리에 선다. 고개를 빼서 서로를 확인하고는 경비병들한테 살금살금 다가가 동시에 달려든다. 머리통을 부담고 단도 잡은 손을 옷깃 안으로 집어넣어 목을 깊숙이 긋는다. 두 사람 다 마른 풀로 만든 허수아비나 동지들을 상대로 수백 차례 예행을 했을 망정 사람 목을 따기는 처음이다. 사냥꾼인 범도에 비해 약초꾼인 수협한테는 사람 목 따는 게 더욱 어마어마한 일이라 뒤늦게 손이 떨린다. 수협이 긴 숨을 내뱉자 범도가 어깨를 툭툭 쳐 긴장을 풀어준다. 아직 숨이 덜 넘어간 경비병들을 그 자리에 두고 소총과 탄대를 걷어놓고 돌아선다. 그 사이 담을 넘어온 대원들이 다가들어 두 사람 앞에 정렬한다. 숙사 왼쪽 두 방은 범도의 소대원 4명이, 오른쪽 두 방은 수협의 소대원 4명이 맡고 가운데 큰 방은 범도와 수협, 태양욱과 이계동이 맡기로 한다. 진입. 범도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하면서 가운데 방을 향해 곧장 다가든다. 앞서 툇마루로 올라선 양욱과 계동이 미닫이 문을 양쪽에서 잡아당긴다. 방문 앞에 나란히 선 범도와 수협이 방 안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한다. 노름하는 놈들이 총기를 끼고 있겠는가? 놈들은 다 빈손이다. 범도는 왼쪽에 있는 놈들,
수엽은 오른쪽에 있는 놈들의 심장이나 머리통을 한 놈 한 놈 겨누면서 차근차근 쏜다. 양욱과 해동도 함께 쏜다. 아수라판이다. 뛰다 떨어지고 엎드리다 쓰러지고 피가 튀고 살점이 튄다. 화양내와 뒤섞인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단숨에 숨통을 끊어라. 그게 피차 덕이다. 그렇게 범도가 수엽에게 총격수를 가르쳤다. 수엽은 대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머리통을 날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한 차례씩 재장전해서 쏘는 동안 큰 방에 모여 놀던 24놈이 전부 널브러졌다. 양쪽 네 방은 어두웠던지라 시간이 좀 더 걸렸다. 총소리가 그치자 수엽이 외친다. 각 방 앞에 회가 걸렸다. 어딘가에 다른 회들도 있을 것이다. 최용학과 일소대원들은 횃불을 있는 대로 만들고 각 방에 넘어져 있는 자들을 마루로 끌어내라. 박진호와 이소대원들은 창고를 열어 물건을 살피고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 대원수보다 3배수만큼 챙겨라. 태양욱과 이계동은 대문을 열어놓고 나가 돌폰의 주막 상황을 알아보라. 실시. 각자 명받은 대로 하기 위해 뛰어나간다. 왼쪽 첫 번째 방에 혼자 있던 자가 소대장 가지야마였다. 여럿이 쏴댄 탓에 온몸이 피 칠갑이 됐다. 오른쪽 끝방에 혼자 있던 자가 통역 박가였다. 박가꼴도 가지야마와 비슷하다. 큰 방에 쓰러져 있는 24수를 아울러 38수다. 개 중에는 숨이 덜 떨어진 놈이 있기도 했지만 내버려 두면 될 자들이었다. 포구 사람들이 죄다 몰려온 것 같다. 덕원 분해에 번집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어창 안쪽의 살림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일꾼들은 말할 것도 없다. 수엽이 범도한테 다가와 말한다. 대장, 포구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들여놓는 게 어때? 구경하러 왔으니 구경케 해줘야지. 창고 안 물건을 가져가게 하자면 어차피 드려야 하고. 대장, 포구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들여놓는 게 어때? 구경하러 왔으니 구경케 해줘야지. 창고 안 물건을 가져가게 하자면 어차피 드려야 하고. 널리 소문나게 한다. 그게 자네 방침이지 뜻대로 하게. 수엽이 씩 웃고는 대문 앞으로 나와 외친다. 모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마당 가장이로 둘러서시는 겁니다. 대문 밖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쥐죽은 듯이 고요해진다. 마루며 방에 널브러진 죽음들을 보고 놀란 것이다. 고만동과 고천동 형제도 사람들 틈에 구경꾼처럼 섞여 있다. 고씨 형제는 앞으로도 원산포구에서 살아야 하므로 의병대원으로 알려지지 않게 했다. 돌폰의 주막에 있던 역마차꾼 셋은 끌려와 떨고 있다. 돌폰은 밤이면 제 본가에 가는지라 주막에는 손님과 일꾼과 논단이 계집들만 있었다. 논단이 계집?
사람들을 둘러본 수엽이 봄도한테 몸을 기울여 말한다. 대장, 포구 사람들한테 몇 마디 해. 우리 정체가 뭔지 궁금해하잖아? 몇 마디만 해? 범도의 되물음에 응? 웃는 수엽이 맘대로 하라고 속삭인다. 범도가 마당 한가운데로 나선다. 수엽이 1, 2 소대원들에게 대장 뒤편에 반원으로 둘러서라는 신호를 보낸다. 대장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다. 대장 권위를 높이고 홍범대 부대의 위상을 높이면서 군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1, 2 소대원들은 한 달 만에 총술에 능숙해지고 그에 비례하여 군기가 잡혔다. 태양욱과 이계동을 비롯한 소대원들이 기민하게 움직여 범도 뒤에 반원 형태로 둘러선다. 내용이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새로운 내용을 만든다. 대장 홀로 서 있을 때보다 대원을 두르고 있으니 훨씬 멋져 보인다. 수엽이 보기에 홍범도는 타고난 대장감이다. 나이가 같고 태어난 신분이 같고 같은 곳을 보며 하는 일이 같다고 천품이 같은 게 아니었다. 수엽은 자주 홍범도가 자신보다 100년쯤 더 산 것처럼 느낀다. 겪을수록 더 특별해지는 홍범도 곁에서 김수엽이라는 가잘것 없던 인간이 날마다 새로워졌다. 내가 멋지고 굳센 사나이가 되는 것 같다고나 할까. 범도가 포구 사람들을 마주하고 서서 입을 연다. 우리는 작금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의병 중 한 부대입니다. 혹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대는 한 달 전 10월 10일 아침에 천령에서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천령에서 일본군 12를 사살하고 무기를 탈취했죠. 오늘 전투는 우리 부대의 두 번째 전투이고 저는 이 의병부대 대장인 홍범도입니다. 의병대장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들어주시렵니까? 긴장했던 사람들 틈에서 박수 소리가 난다. 고천동이 내는 소리다. 고만동이 박수를 보태자 마당가에 둘러선 사람들이 다 같이 박수를 쳐댄다. 범도가 손을 올렸다가 내리자 조용해진다. 자금 우리 조선은 외세에 의해 차근차근 먹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의한 침탈이 심합니다. 이 원산포구가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탈하는 한 교두보가 되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달 전에 이 원산포구를 통해 일본군 1500수가 우리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일본군이 우리 조선에 무엇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이 포구에 사시는 여러분 장사를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조선을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몇백 년 전 임진년에 외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군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 어찌했는지 당시에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임진년과 정유년의 참상을 알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겪은 재앙이 그만치 컸기 때문이죠. 우리 백성 수십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외국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끔찍했던 와중에도 우리 조상들, 우리 백성들은 끝끝내 우리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러했기에 현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또다시 외국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토를 차지하려는 일본 놈들의 무력과 쾌락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상상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한성에서 일어난 참극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라는 놈이 외놈 칼잡이들을 200수나 이끌고 대궐로 쳐들어가 왕비마마를 시해했다고 합니다. 왕비마마가 제놈들 뜻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군중들이 처음 듣는 말인 듯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외놈들을 쳐 죽이라거나 쫓아내라거나 왕실은 백성들로부터 너무 멀리 너무 높이 있지만 내 나라 우리나라 왕실인 게 분명하고 왕비 또한 그러했다. 내 나라 왕비가 일본 놈들 손에 죽었다는 말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한참 동안 소란하게 놔두던 범도가 손을 들었다가 내린다. 여하튼 일본 놈들이 우리 강토를 뺏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제놈들 도구로 써먹으려는 책략이 그토록 간교하고 교묘하고 극악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일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일본 아가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각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우리를 지키면서 일본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부대가 이 원산포구에 있는 일본군 보급창을 없애기로 한 까닭입니다. 이 보급창을 없앰으로 일본과 일본군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선 백성이 두 눈 부릅뜨고 있다는 걸 알리는 소기의 목적은 이론노라 여기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취하고자 한 것은 무기와 군수품입니다. 오늘 밤 우리 부대는 여기서 총 37정과 탄알 2,000여 개, 권총 1정, 폭탄 50점, 화약 100근쯤을 구했습니다. 양곡 30섬과 천막 5점도 취했습니다. 저 창고 안에는 일본 군인 1,500여 수가 1년쯤 쓸 각종 일상용품이 들어 있습니다. 군인이 일상에서 쓸 물건은 보통 사람도 쓸 수 있는 있겠죠. 일찌감치 개화하면서 신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이 만든 것들이라 우리 조선으로 보아서는 신식 물건들이 많겠고요. 저 창고에 든 것을 전부 우리 의병대가 가져다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이제부터 쫓겨야 할 우리 기동성에 문제가 생기겠기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의병들 활동 자금을 지원한다 치시고 한두 푼씩이라도 내신다면 저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두 팔에 들고 안을 수 있는 한 마음껏 가져가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선 창고 문 앞에서 줄을 서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처소로 가시어 푼돈이라도 가져오신 뒤에 줄을 서 주십시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두 푼이라도 내주신 돈은 이후 우리 의병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면서 우리 조선을 지키는 군자금이 됩니다. 여러분이 조선과 여러분 식구들과 자신을 지키는 의병이 되시는 것이고요.
지금이 이경 중간쯤일 것인바 앞으로 1시간간 자정 즈음까지만 창고 물건을 내겠습니다. 그쯤에 창고에 물건이 남아있더라도 저 38구의 죽음을 창고 안에다 넣고 불을 지를 것입니다. 숙사며 별채, 헛간채, 대문채까지 모조리 태워서 이곳을 비워버린 후에 우리는 떠날 것이고요. 지금부터 실시합니다. 수엽은 어리떨떨해져 대장 범도를 쳐다본다. 창고 물건을 포구 사람들이 가져가게 한다는 것까지는 의논이 됐다. 푼돈이라도 받고 가져가게 한다는 말은 없었다. 포구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겠다는 것은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자 포구 사람들 모두를 공범으로 혹은 의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범도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말하는 동안 그 생각을 해낸 것이다. 부대장, 뭐해? 범도가 수엽을 향해 씩 웃으며 어서 명을 시행하라고 턱질한다. 수엽은 3사 소대장인 최순득과 우성문에게 다가들어 창고 문 앞에서 돈을 받으며 사람들을 들여보내라고 지시한다. 푼돈이라도 지녔던 사람들은 창고 앞에서 줄을 섰다. 만동과 천동이 맨 앞이다. 천동의 동무라던 성집과 가무가 같이 있다. 천둥에 따르면 성집과 가무는 의병대에 들겠다고 했다. 빈손이었던 이들은 자신이 묵고 있던 곳으로 달려가느라 바쁘다. 돈을 가지러 갔던 이들이 포구에 남았던 사람들을 달고기도 했다. 4씩 창고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펴놓고 묶어지는 만큼 두 팔로 안을 수 있을 만큼 한껏 욕심을 내가며 물건을 퍼냈다. 1시간쯤 지나자 창고 안에 있던 각종 물건이 사그리 사라졌다. 모인 돈이 얼추 600냥이나 됐다. 포구 사람들은 재량껏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홍범도 부대의 군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3소대 최순득과 4소대장 우성문이 소대원들과 함께 양곡이며 무기 등이 실린 술의 석대를 이끌고 서광사를 향해 먼저 떠났다. 짐을 싣고 금성창까지 가기로 했던 역마차꾼 3사람은 손발을 묶어서 돌폰의 주막광에 가뒀다. 문을 잠그기 전에 사흘 뒤 덕원 역참에서 소와 수레를 찾아가라고 일러줬다. 내일 아침에 돌포가 주막에 오면 보급창이 없어지고 돈을 벌어주던 일본군이 없어진 것에 분에 펄펄 뛰겠지만 역마차꾼들을 풀어주긴 할 것이다. 3, 4소대가 노획물 실은 수레를 이끌고 떠난 뒤 남은 대원들은 창고 안 선반이며 진열대를 부순다. 판자 조각들을 쌓아두고 주검들을 들어다 그 위에 걸쳐놓는다. 걸쳐놓은 주검들 위에다 화약을 뿌린다. 대문채며 별채, 숙사와 헛간에도 화약을 고루 뿌렸다. 2번 다시 이곳이 일군의 보급창이 될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점화! 수엽이 소리치자 10명의 대원들이 각각 들고 있던 횃불을 맡은 장소에다 대고 다녔다. 창고와 숙사와 헛간채에 동시에 불이 붙었다.
아래쪽에서 붙은 불들이 삽시간에 기둥을 타고 올랐다. 일동 대문 밖으로 퇴진. 수협 운명에 모두들 대문 밖으로 물러난다. 마지막으로 대문을 빠져나온 태양옥이 들고 있던 횃불을 화약을 부어놓은 대문의 양설주 밑에다가 댄다. 안쪽 양 벽으로 밀어붙여 놓고 화약을 발라놨던 대문짝 아래도 횃불을 댄다. 화라락 치솟는 불길이 상방 위에 뿌려놓은 화약에 올라붙는다. 일동 배화역을 향해 출발 준비! 낮에 수협이 고만동과 일군동정을 알아보러 돌폰의 주막에 갔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왔다. 내일 다른 일군 일개소대가 보급창에 오기로 돼 있다는 것이다. 돌폰의 주막에서는 내일 도착할 그들을 맞이할 채비로 바빴다. 일군 일개소대 25수의 둘의 역마차군 셋까지 오늘 온 숫자와 같았다. 그 사실을 대장한테 전한 순간 다음 전투가 정해졌다. 그놈들을 치기로 하지. 새로 막닥들일 적군이 25명인 바 대장은 소총수로 이루어진 1, 2소대만으로 잡겠다고 했다. 접전 장소는 배화고개였다. 오늘 얻은 폭탄 50점 중 몇 개를 쓰면서 배화고개에서 1군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부대장님, 출발 준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에 입대하겠다는 청년 4시 와 있습니다. 만나보시렵니까? 바짝 다가온 이계동이 대장 쪽을 쳐다보면서 수협에게 속삭인다. 대장이 벅수처럼 서 있으므로 부대장인 수협의 눈치를 본다. 소총을 맨 대장은 반듯하게 서서 불집이 되어 타오르는 대문체와 그 불길 안쪽에서 거대하게 타오르는 창고와 숙사 등을 건너보고 있다. 멍한 상태다. 그는 이따금 한 번씩 그렇게 혼이 나간 듯이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 자신이 얼마나 고독해 보이는지 또 위태로워 보이는지 그는 모를 것이다. 수협은 입대하겠다는 청년들을 만나보기 위해 돌아선다.